한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핫스탁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호텔 체인 맞고요. 글로벌 여행 수요 호조에 힘입어서 여행주 관련된 종목들이 다 뭐 신고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꾸준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메리어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메리엇 호텔 하면 대표적으로 유명 브랜드가 이제 역시 메리엇이 있고요. 리츠칼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그 안에 업계에서 뭔가 좀 상위 버전의 프리미엄한 호텔, 느낌이네요. 프리미엄 네. 느낌을 갖고 있고요. 리조트들도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도 갖고 있겠고요.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보면 방수로 보면 호텔 객실수로 보면 한 2위권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랜드는 윈뎀이라고 해갖고요. 좀 자잘한 호텔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컴포트인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좀 그래요? 대중적인 호텔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방수는 제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엇이라든가 리츠칼튼 하면 유명한 브랜드가 됐겠고 그 외에 상당히 하이 브랜드들, 그러니까 웨스틴 조선의 그 웨스틴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 이제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매출과 주당이익이 일단 월가의 컨센서스는 사상 최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이익은 2.19달러가 예상되는데요. 전년에 1.80달러. 물론 이제 내일 다시 정정되겠지만요. 매출은 한 60억 달러에서 작년에 53억 달러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10%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는데 아마 많은 분들 본인들도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올해 어디를 가냐 뭐 이런 것들이랑 주위에 많이 이미 간 분들도 많이 있고 갔다 온 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의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왜 오르냐 하면 다 여러분들이 놀러 가서 그 주가 올라가는 거다. 아주 간단하게 이거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투자 의견을 보면 지금 한결같이 목표 주가 줄 상향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그만큼 초록색이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상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한두 군데 정도가 이제 빨간색인데 보이지만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지난 1분기 실적할 때 12월 1분기 대부분은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텔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윈뎀 호텔 앤 리조트도 거의 최고가에 바짝 붙어서 있겠고요. 몇 번 말씀드렸던 하이아트요. 하이아트는 심볼 자체가 H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헐리데이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이거는 여러분 중국의 여행객이랑 포함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호텔이라든가 뭐 여행,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익스피디아 이런 거 다 52조 최고가만 가고 있고 부킹홀딩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가냐? IT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는 등락은 좀 적고 좀 안정적으로 상승률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꾸준한 주식이 꽤 많다 미국에 이런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여행과 관련된 종목 중에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는 아직 하루 남았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요. 인페이지 에너지입니다. 요즘 해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뭐 업황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관련주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의견을 좀 종합해 보니까 미국 내 수요가 좀 침체돼 있다고 하던데 업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기대감이 워낙 많이 있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가장 좋았을 때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전에 막 나서면서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그 시점이 강했고요. 그러네요. 그 이후에는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한국은 숫자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꿈과 희망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데요. 미국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높고 낮음도 중요하죠. 계속 매출이 늘어나냐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망감이냐 그거보다는 기대감을 충족했느냐 이거인데요.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엔페이지 에너지는
아쉽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아실 텐데요. 이번에도요, 주당 이익은 꽤 괜찮았습니다. 1.25달러가 예상되는데 1.47달러가 나왔는데요. 매출이 좀 부족했습니다. 7.2억 달러고 예상됐는데 7억 1천만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부족했고요. 이 부족한 것은 다음에 표 보여주시면 바로 그냥 2분기 연속 매출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요.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눈높이를 못 맞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익이고 매출과 이익을 전망이 어땠고 실제 어떻게 했다는 거고 또 그림이 표인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하시는 보실 이유가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별로 제공도 안 합니다. 지금. 그거보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투자 의견인데요. 투자 의견이 지금 2분기요. 지난주 실적 발표한 이후에 딱 저렇게 나오니까 그냥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목표 주가로 확 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2분기였고요. 이건 직전 분기였습니다. 직전 분기 실적 발표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여지가 없네요. 네. 그리고 1분기, 2분기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출을 못 맞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가이던스를 그때도 내리고 이번에 또 내렸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보통 이제 국내 주식 하시던 분들은 야 이거 낙폭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그냥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에 보시면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하나 종목 토론방 보면은요 엄청 삽니다 지금 이거. 이걸요? 낙폭과대죠.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야죠. 물탑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떤 논리인지는 뭐 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가 계속 이 방송 코너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의 그런 투자 전략, 투자 습관,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거는 매출과 이익이고 그것을 부합했느냐 못 했느냐 그리고 월가의 의견 이런 거를 무시하거나 하면 언젠가 좋아지면 또 많이 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접근이 미국 주식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에 좀 더 민감하고 더 확실하고 실적을 보고 나서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한국 주식 방송 보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뭐 의미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 주식에서 계속 이렇게 IB들의 의견 그리고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꾸준히 강조해 주시는 그 포인트 인페이지 에너지에서는 꼭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 어떨까요? 세 번째 종목은 라이브네이션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을 갖고 의견을 갖고 올라오던 종목이었는데 뜻밖의 암초를 하나 만났습니다. 반독점 소송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또 완전히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어느 정도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 좋아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유럽에 이제 비욘세가 갖고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을 완전 살렸다 뭐 얘기하고 그런 정도로 핫했고 이번에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뭐 비욘세 같은 유명한 가수들의 월드 투어가 상당히 한몫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치적 어떤 그런 정책적 이슈가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마스터 이들이 인수하면서 두 개가 합친 겁니다.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티켓마스터 하면 우리나라 보면 뭐가 있어요? 인터파크 티켓팅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이제 합쳐갖고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회사인데 티켓마스터가 이제 워낙 혼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갖고 이걸 통해서 가격을 만들어 올리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 반독점 이슈가 있다는 건데 걸릴 수가 있네요.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냥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이번에 또 반복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뭐 나중에 재판까지 가야 되고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바로 그거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하고 분위기가 좋은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날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약세를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 좋아졌냐 그러면 주당이 63센트가 예상됐었는데요. 1.2달러가 나와서 거의 이건 더블이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49억인데 56억이니까 15% 엄청나게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아쉽게도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얼마 안 있으면 월가의 의견이 계속 다시 확인될 텐데 네. 일단 그런 거는 상관없이 월가는 이번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목표주를 다 상향시켰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건 다이버전스라 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지금 보시고 나서 조금 분위기 돌았으면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와서 전략이 좀 궁금했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리고 또 오늘은 사실 3개 말고도 실적주가 몇 개 있어서 그 종목들을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소파이, 팔란티어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회사가 지금은 적자지만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걸 많이 내거든요. 대표적인 건 이제 소파이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보면 적자냐 약자, 오늘도 적자거든요. 적자지만 예상 수준의 적자라는 것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겠고요. 매출은 이제 기대 이상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가이던스가 이제 기대 이상을 또 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파이는 아시다시피 핀테크의 총알을 물렸다가 일단은 상당히 좋았다가 팬데믹 때 큰 올랐다가 그 이제 주가가 완전히 이제 크게 내렸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소위 흑자 전환에 기대되는 것들이 같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나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학자금이 이제 계속 이자도 안 주고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갚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훈풍인 불러들일 그러네요.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소파이는 오늘 다시 한번 자신감을 피력했는데요. 이 시연은 항상 뭐 자신감을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크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네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피터 티엘이라는 획기적인 소위 그런 그 투자자가 있고, 알렉스 카프라는 또 기묘한 경영자가 있고, 이들은 뭐 한마디로 자신감이 넘쳐 있는 분이죠. 피터 티엘은 우리가 보통 벤처 투자가는 10개에서 하나 성공하면 된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10개에서 10개를 다 성공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른 분이고, 알렉스 카프라는 경영자는 작년에 그 암울한 시기에도 자기는 좋다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쟁자는 다 없어질 거다. 자기가 살아있고, 이번에 AI가 붐이 나왔을 때 보더라도 자기가 최고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적자 회사였는데 올해 이제 갑 기준으로 보면 흑자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2번 정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결정타가 하나 나온 것이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하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입이 턱이 벌어진다, 눈이 번쩍 떠진다 있던 네네네. 부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메시 아시지 않습니까? 메시. 예. 메시가 이번에 플로리다로 간 거 혹시 맞습니다. 보신 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그 프로축구 선수가 베컴. 베컴이 예. 구단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톱게임 2번을 봤는데 하여튼 그런 메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AI 업계의 메시다. 얘기하면서 유례 없는 기업이다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친송 장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어식 표현을 보면 엄청나게 그냥 해주면서 높여준 거군요. 네, 25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도비도 잠깐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는 모건스탠에서 올려놨거든요. 어도비는 이제 6월달 실적 밝기 때문에 멀었지만 어도비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도비는 인공지능 장착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텐데 구독 아닙니까? 그렇죠. 구독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보다 거의 먼저 내지는 그만큼 구독에 앞서인다. 구독에 진심인 기업이고 그거에 대한 팬심이 많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메시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닌데 메시까지 붙었으면 예 이건 뭐 뭔가 각오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빅테크 말고도 중소형 성장주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흐름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궁금한 내용이죠. 네,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합리적 가격 성장주 하면서 골드만삭스
기준들을 말씀해 주셨죠. 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난 7월 28일 그러면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합리적 가격이더라라는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 깜짝 놀라시면 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라이츠라든가 시프트 포 페이먼트, 바이오마린, 파마세티컬, 아마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그러니까 코로나 맥주까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는 걸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주와 가치 투자의 장점은 모두 갖고 있다라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평균 이상의 이익과 매출의 성장성도 있지만 합리적 가격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익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순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매출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예.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 가격, 비싸지 않은, 그리고 비싸지 않다는 것도 섹터로 할 수도 있고, 기존 과거 자기회사를 할 수도 있고, S&P 전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는 그런 개념은 교과서지만, 그 다음에 선택은 오롯이 자산운용사나 개인들의 몫이다라고 이게 정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골드만삭스도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예. 비모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기준은 어찌 보면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12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이라든가요. PEG는 이익 성장률의 함수거든요. 이 모두가 S&P 500의 평균 이하가 나옵니다. S&P 평균 이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익 성장률이요. 이게 얼마 정도 증가하는 것도 S&P 500 평균 이상이 나야 됩니다. 좋아야 되니까요. 그런 아주 간단한 기준을 몇 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쉽네요. 예. 대표적인 것을 한 5개 정도 뽑아봤는데 여기 표에 보이는 것이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기업인지만 아주 단순하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DXC 테크놀로지는 IT 컨설팅 기업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IT가 이제 갈수록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되니까 개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 경자가. 그래서 이런 걸 도와주는 IT 컨설팅 업계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엑센추어나 이펜 같은 게 그런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트래블러스는 대표적인 보험회사입니다.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에너지 해갖고 그런 유전 개발 그런 하는 거가 그거는 슐럼버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SLB라고 하면 예. 많이들 심볼로 기억하실 분 많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다우 듀퐁이 한 3년 전에 회사가 분사하면서 떨어져 나온 회사 중에 하나가 코로데바입니다. 이거는 종자라든가 그런 비료, 화학 비료 이런 쪽 하는 회사인데요. 코로데바가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데 이거는 페이팔이 들어있습니다. 페이팔은 주가가 엄청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다른 거와 더불어서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팔도 이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 5가지가 일단은 대표적인 그로스 에드 리저너블 프라이스,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 따지기 쉽지 않으면 ETF가 아예 있습니다. ETF는 GARP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ETF를 갖고도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시면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네요. S&P 500보다 이익 성장률은 높은데 PER은 낮은 종목들 5가지 꼽아주셨고요. ETF GARP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